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학년 진로 활동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2학년도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 지형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대학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권은 주로 이제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수능에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40% 정도까지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인원이 상당수 수능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논술 전형도 인원을 계속 감축하는 추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원들이 학생부 교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인원들은 수능과 학생부 교과로 좀 분산되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요, 아주 전형의 단순화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과 성적에다가 출결 봉사 점수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교과를 90으로 한다든지 혹은 80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출결,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했는지, 출결을 했을 때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20% 반영한다, 10% 반영한다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점수에다가 면접을 봐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이 조금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교과를 60으로 간다든지 교과를 70으로 가져가고 면접을 40이나 30으로 가져가는 패턴도 있는 반면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점수를 상당히 낮추고 면접 점수를 상당히 높여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과 점수를 30으로 간다? 그러면 면접이 70점이 되는 거죠. 70% 가져가거나 혹은 교과를 20%를 가져가고 면접을 80%로 가져가는 이런 유형으로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플러스 서류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사실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 경우에는요, 지금 이야기했던 요 패턴으로 많이 선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이야기했던 바램대로 혹은 방향성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대학만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패턴을 활용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4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제 각 대학의 인기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3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성취도에 따르는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취도가 A, B, C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A를 갖다가 어떤 점수를 준다라는 거죠. 이걸 3점을 준다든지 B를 2점을 준다든지 C를 1점을 준다든지 혹은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A를 1등급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B를 2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C를 3등급으로 부여한다 라는 것과 같이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성취도에 따르는 학생 비율,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A에서 어떤 퍼센테이지, 수강 인원의 몇 퍼센트가 A를 받았는지 해서 이 비율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비율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대학의 관점에서는요, 이제 성적 부풀리기를 조금 의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성적을 부풀려 가지고 비정상적인 어떤 평가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이수 경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거는요, 기존에 학종에서 평가했던 패턴을, 학업 역량을 평가했던 그 패턴을 가져와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주요대학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점수, 여기 부분입니다. 3번. 학생부 교과 점수를 반영할 때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0.8을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점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산출식입니다. 요 산출식. 여기서 나오는 y 값이 교과 평균 등급 점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보시게 되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값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x라는 값입니다. 교과 평균 등급, 이 x라는 값은 어디에서 구해지느냐? 지금 보시게 되는 1번에서 구해지게 됩니다. 1번에서. 이게 x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교과 평균 등급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석차 등급 혹은 변환 석차 등급을 다 더해 가지고 각각의 이수 단위를 곱해 줍니다. 이 값에다가 해당되는 위에서 사용했던 모든 과목들의 어떤 이수 단위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교과 평균 등급인 X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변환 석차 등급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 변환 석차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석차 등급으로 제시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변환시켜 가지고 그 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도로 제공이 됩니다. A, B, C. 그럼 이 A 값은 등급으로 변환시켰을 때 몇 등급이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성취도 A의 값은 1 플러스 100분의 성취도 A의 학생 비율로 나온 값이 그 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도 A를 받은 학생 비율이 10%라고 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0.1에서 1.1 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B는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A가 아까 10%로 우리가 가정을 했죠. 자, 그럼 여기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1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 값 플러스해서 100분의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입니다. 자, 먼저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이 석차 등급은 또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요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10%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학생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여기 값이 2가 되는 거죠. 2가. 그리고 성취도 B까지 누적 학생 비율. 예를 들어서 성취도 A가 10%이고 성취도 B까지 누적 학생 비율이 40%다라고 하면은 40 플러스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0.5가 되겠죠. 그러면 값은 2 플러스 0.5에서 2.5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B와 C는 뭘 가져간다? 성취도 A의 학생 비율, 그 다음에 성취도 B까지의 어떤 학생 비율, 즉 누적 학생 비율을 그대로 들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X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N이라는 거, 다시 돌아와서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식 보는 겁니다.
y는 해가지고 an 플러스 1 할 때 n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n은 또 뭐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자연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뭐 1.415라고 할 때 n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수. 아시겠죠? 그리고 AN은 N 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평균 등급수인데 이거는 또 어디서 구해지냐면 바로 위에 있는 요 표에서 구해준다는 겁니다. 자, N이 1이라고 할 때 1, 요 점수가 되는 거죠. AN에서 N 등급, N이 아까 중에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평균 등급수인 100점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에다가 0.8을 하면은 학생부 교과 점수가 된다라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려대학교의 어떤 방법은 조금 단계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 2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례의 내용은요, 다른 건 다 동일하고 다만 뭐를 달리했다? 네,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만 좀 달리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죠? 사례 1과 사례 2 두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진로 선택 A에서 10%, A에서 20%이 값만 달리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보니까 사례 1의 경우에는 79.38이라는 점수가 나왔고요. 사례 2에서는 79.33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A의 성취도 A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적으면 유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은 79.38이고 이쪽은 79.33이니까 약 0.05%로 해서 점수로 사례 1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30%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즉 A가 성취도 A를 받은 학생들이 30%일 때 이때의 값은 얼마냐면은 79.30이었습니다. 79.30. 그래서 10%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0.08의 차이를 보였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가져가 봤습니다. A를 70%까지 한번 가져가 보니까요. 점수는 79.11 해서 10%와 비교했을 때는 0.27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성취도 A의 비율이 성취도 B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취도 A의 비율이 10%이고요. 사례 2는 성취도 A의 비율이 20% 그 값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교과의 B 성취 비율은요. 사례 1, 사례 2 동일하게 40%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A 성취도 비율이 10%일 때 B 값은요 78.8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성취 비율이 20%일 때 진로 선택 B의 교과 점수는 78.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어떤 차이는 총 0.47로 앞서 살펴보았던 성취도 A에서 나타났던 비율 차이로 나타났던 그 점수들보다는 갭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저희가 횡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이걸 좀 종적으로 살펴도 봤습니다. 종적으로. 즉 A의 값이 B의 값과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10%일 때 B의 값은 A의 값과 0.57 점수가 차이 났고요. 이제 사례 2에서는요 10%가 많은 거였죠. 이때 B 값의 차이를 보니까는 0.98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무조건 성취도 A를 가져가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성취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다. B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불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 교과를 수강을 하고
이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취도를 무조건 A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강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성취 비율을 100분위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이 100분위를 취급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이렇게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눈 값에다가 하위 성적 비율을 더할 최종 위치 값이 이제 이 친구의 진로 선택 교과목의 어떤 점수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역시 이번에도 사례 1, 사례 2를 들고 와봤습니다. 각기 포인트를 다 달리 했고요. 자, 일단 A는 점수를 조금 비율을 낮게 줬습니다. 10%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례 2는 30%를 줬습니다. 자, 이 경우의 값입니다. 자, 성취 비율을 2로 나눈 값이 되니까 사례 1의 경우에는 5가 되는 거죠. 10을 2로 나눈 5의 값에다가 하위 성적 비율 90. 이렇게 하니까 사례 1의 A 등급 점수는 95. 그 다음에 사례 2의 A 등급은 30의 반은 15죠. 그럼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70%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점수가 어떻게 되죠? 8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고려대와 동일하게 성취도 A의 비율이 낮으면 그 친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B 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30의 반 15,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 비율이 60% 남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5가 되고요. 사례 2의 B 등급 같은 경우도 30의 반이 15고 나머지는 이제 40이니까 5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A 등급과 B 등급의 어떤 점수 차를 보게 되면요. 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22 사례 1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례 2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취도 A의 비율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또 어떤 점을 볼 수가 있죠? 예, B 등급으로 갔을 때 이 갭 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고로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어서 A 등급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연세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요, 주요 과목 국수, 영사, 과 이 과목을 반영 과목 A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반영 과목 외, 즉 국수, 영사가 외 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이 9등급인 혹은 성취도가 C인 과목을 반영 과목 B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뺀 값, 이것을 교과 점수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과목 A, 국수, 영사가 주요 과목이라고 했죠. 이 과목들은 다시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죠. 1학년 때 듣는 공통 과목, 그리고 2, 3학년 때 듣는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영하는 퍼센테이지가 틀리죠. 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 수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과목은 말 그대로 1학년 때 듣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진로 선택은 우선 교육과정 상에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3과목 이상 듣게 만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즉,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많이 듣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그래서 가장 많은 50%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신 등급이 제공이 됩니다. 뭐와 함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와 함께 내신 등급이 제공이 되는 거고, 이제 진로 선택은 내신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Z 점수와 함께 등급 점수를
이수 단위로 가중평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등급 점수는 어떻게 또 구하냐면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표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Z 점수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고등학교마다 어떤 학력차가 좀 존재는 하겠죠. 같은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를 보정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순수한 결과와 그다음 보정한 값 결과 이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반영 과목 A 값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은 앞서 보았던 고려대와 서강대처럼 성취 비율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성취 비율을 지금 언급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A는 20, B는 15, C는 10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세한 계산식은 추후에 안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역시 성취도를 바탕으로 해서 환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환산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안내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뭘 활용하느냐? 이수 단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목수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자, 이수 단위의 개념을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이수 단위라는 것은 한 주에 이 과목을 몇 시간 듣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 교과목을 4단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어 교과목을 일주일에 4시간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별로 이 이수 단위도 차이가 있어요. 이수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경희대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로 지원할 경우에는 상위 2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선택 과목 2과목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계열, 자연계열에서 반영 과목 수가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자연계열에 보시게 되면은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 계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열을 이수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4과목 이상은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지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 과목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경희대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한다? 역시 성취도를 이용해서 환산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안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안내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가중평균 한다는 거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성취도와 그 다음에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환산 점수를 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개 과목의 의미는 진로 선택 과목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3과목 들어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국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여지는 바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A, B, C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가중평균 반영하겠다라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숙명여대도 역시 3개 과목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부여하냐면 등급의 개념으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A는 1등급이요, B는 2등급이요, C는 3등급이다 라는 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겠다라는 면을 보이고 있고, 역시 뭐로 이수 단위로 나중에 가중평균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정도 되시게 되면요, 이제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환상식을 제공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앞서 보았던 고려대학교처럼요. 그때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하고 동국대인데 요 경우는 기존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했던 그 패턴을 조금 활용하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의 경우에는요, 학업 수월성 10%, 학업 충실성 10%로 종합 정성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들은 결과가 얼마나 우수한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말인즉슨 성균관대와 동일한 종합 정성 평가로 가겠다라는 건데 몇 퍼센트까지 가져가냐면 지금 40%까지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어떤 각 대학의 박사정관들은 이쪽 동국대의 관점이 많았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는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국대학교가 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의 특성을 조금 살리는 측면에서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 주요 대학의 2022학년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계획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좀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 고등학교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일단 전문 교과의 어떤 가중치는 반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할 때 전문 교과를 가져와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 교과는 일반적인 진로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난이도가 깊이가 있는 과목들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배우기가. 그런데 이 과목들을 일부 고등학교에서 몇몇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노리고? 대학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어렵게 공부를 했으니까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개설을 시켰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을 교과 전형 내에서는 가중치 반영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됐다. 이것은 뭐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 비율을 적용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적 부풀리기를 좀 예방을 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교 현장을 고려해서 평가 반영 비중을 적정화시켰다는 겁니다. 적정화. 이 말인즉슨 진로 선택 과목을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만들어진 또 진로 선택 과목이 홀대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관점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동국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이 이제 교과 전형에 접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성적 산출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충실하게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 선택에 대해서 첫 진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과목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과목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 과목만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을 보셨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점수를 줄 때 A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도 A를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성취도 A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성적 취득이 쉬운 과목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성적 취득 쉬운 과목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학종의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학종의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여전히 학종의 선발 비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종에 대한 준비나 상태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취득이 쉬운 이 성취도 A 과목에 의미 없이 수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학종 평가할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하고 상관성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2025학년도에는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내신 등급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 과목에서 적용되었던 그 성취도의 개념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관점에서는 2025학년도의 교과 전형 상적 산출 방법이 상당히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 관계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발표된 2022학년도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계획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적용할 방법들을 점검하는 어떤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성적 산출 방법은 얼마든지 수정될 개연성은 열려져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일단 결론을 내자면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취도 A 가져가도록 합시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